안녕하세요. 성암다육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저희 휴가 계속 공지 올라가죠. 뒤에 영상 두 개는 휴가 날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미리 제가 휴가 때 쓰려고 찍어놨는데 날짜를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휴가가 8월 2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그때는 오셔도 문이 잠겨 있을 거니까요.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육이 키우는 정보로 저한테 영양소를 뭘 주면 되나요?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양소가 어떤 게 있고, 다음에 어떻게 대래 주는 방법이 어떤 식인지, 이런 거, 그리고 영양소가 하는 역할, 이런 거 간략하게 엄청 많거든요. 이게, 보통 이 다육이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를 안 해요. 요거 하나, 요 친구 우주먹이죠? 아닌가? 요 친구 하나 연구하는데 필요한 영양소 어떤 거 다 보려면 최소 10년 이상 갈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도 그렇게 걸리고요. 이 친구도 그렇게 걸리고요. 이 친구도 그렇게 걸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너무 힘들어져요. 고추 하나 저희가 연구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고추, 가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 달라져 버리잖아요. 생김새들이. 그럼 여기에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요. 따로 다육이는 연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 병해충을 제가 계속 입증된 걸 보기 위해서 계속 검색을 하거든요. 논징층에서 2021년에 나온 책이 있어요. 21년에 다육이에 대해서. 근데 거기 보면 이게 글자는 다르지만요. 이렇게 엄청 크게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글이 적혀 있어요. 어,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소량 사용하시고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의해서 사용하라고 경고 문자가 빨간색으로 쫙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최소 3,000평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이 친구들 실험할 때 보통 저희가 그렇게 포장 실험을 하고요. 최소 8회차까지는 들어가야 완벽히 믿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게 8회차가 들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 민간업 기관, 대학교나 이런 거 연구소, 사설 연구소에 또 의뢰를 맡겨서 저희가 했는 실험이 맞는지 교차 검증을 통해서 마지막에 인증을 받고 결과가 도출이 되거든요. 약을 쳤을 때 병이 이런 식으로 온다. 이게 다 확인을 받아야 돼요. 잠시만요. 영상 촬영 도중에 큰 풍뎅이가 나타나서 제거한다고 잠깐 갔다 왔어요. 요거 아까 전에 얘기해 드렸죠. 검증을 하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영양소가 제가 친구한테 맞는 걸 크게 찾아봐도요,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나온 영양소가 없어요. 그냥 이랬더래요 저랬더래요 하는 말만 있고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재배학 책을 통해서 입증된 거,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입증된 게 식물은 거의 공통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걸 통해서 잠깐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처음에 식물을 공부하면서요, 식물이 뭐가 필요하나 라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일단 기본 요소예요. 요거는 식물뿐만 아니에요. 식물 플러스 동물,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예요. 이렇게 생물이 CHO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요게 있어야지만 저희 몸을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와, 바람이 분다. 시원하다. 잠깐 찬조 출연 하나 할게요. 요거는 기본이고요. 요거는 따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대기 중에 COH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요. 솔직히 N이 제일 많거든요. 질소가 N이 제일 많지만 CHO도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요거는 구성을 필요한 3요소고요. 구성에
그 몸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 3요소고요. 요거는 그래서 다량 원소 중에서 요거는 기본적인 거라서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요소라서요. 그게 뭐 주지 않고 뭐 해도 그냥 저희가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비료의 3요소인데 요 색깔이 별빛이 줄어들었네. NPK예요. 하는 일이 어떤 거 있냐면요. 쉽게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는 편입니다. 있잖아요. 여기가 K 뿌리 쪽이고요. 하면 여기 P. 뭐냐면 여기 꽃이 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P가 꽃 쪽. 요거는 뿌리. 요 잎. 요게 N이 요 부분 잎하고 꽃을 제외한 크게 커가는 부위에 제일 많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뿌리 쪽은 칼륨, 몸통이랑 입장하고 잘 자라는 건 질소,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하는 데서 중요한 거는 요 인산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마그네슘을 넣어놨잖아요. 요거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은 토양에 뿌려도 되는 친구들입니다. 많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토양에 시비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요쪽에 여기 흙 안에 직접적으로 보통 넣는 친구들이에요. 요 친구들이 지금 토양이고요. 나머지 칼슘, 마그네슘, 황, 철, 망간, 붕소, 아연, 구리, 몰리브덴, 염소는 보통 옆면 시비를 합니다. 여기 입쪽으로 분무기로 축축축축 뿌려주는 역할을 해요. 요건 이유가 있어요. 요게 깊이 들어가면 토양에서 체내로 흡수되는 거랑요, 흡수돼서 이동하는 영양의 소의 그 차이로 인해서 흡수량 차이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미량 연소가 많이 들어가면요, 중요한 이 친구들보다 흡수가 더 빨리 되는 미량 원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흡수할 수 있는 양이 10이면 미량 원소들이 8을 차지해 버리면 이 친구들이 줄어들면 식물은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로는 요 아파 제가 얘기해 드렸던 네 친구들만 뿌리 토양 쪽으로 주고요. 나머지 미량 원소랑 요런 친구들은 옆면 시비로 주는 겁니다. 지금 토양으로 주는다고 했던 요 친구들은요, 여기 저희로 사람으로 치면요, 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사할 수 있는 거, 음식, 국도 있고 밥도 있고 찬도 있고 그런 걸로 보시고요. 미량 원소 같은 경우는 옆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일 때 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장의 상태를 보고 이건 뭐가 부족하다 했을 때 저희가 링겔 맞는 거랑 똑같아요. 일로 들어가 버리면 즉각적으로 몸 전체로 흡수가 되어 버려요. 옆쪽 연맥을 통해서. 뿌리에서는 이까지 당겨서 올려야 되는데 여기는 맞는 순간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기공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요. 요 뒤로 기공으로 통해서 순식간에 잘 흡수가 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흡수의 차이 때문에 쉽게 보시면 영양소라고 하고 뿌리시는 거는요, 저희 사람으로 치면 링겔 맞는 거, 포도당 같은 거 맞는 거고요. 요거 제가 얘기한 친구들은 저희가 밥을 먹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다량 원소랑 미량 원소의 차이는요, 손님 와서 잠시 끊고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이 자꾸 끊기네요. 없는 시간에 아침에 와서 영상을 찍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찍어보고 마음에 안 들으면 수정 계속 합니다. 그리고 요 미량 원소 요 친구들 요거 전부 다 소량으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정확한 양량을 물에 희석을 해서 뿌리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들 필요한 수치가요, 요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작죠. 그렇기 때문에
토양으로 주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거는 안 돼요. 극소량이기 때문에요. 흙으로 해서 줘봤자 효과를 발휘가 굉장히 어떻게 되면 기묘해집니다. 왜냐면 흡수 때문에 빈도도 있지만요. 퍼센테이지거든요. 이거는 1000ppm, 요건 100ppm으로 보거든요. 이 정도 수치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이 친구를 토양으로 넣어서 뿌리에서 먹어서 올릴 때 필요한 수치를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정확하게 저희가 희석해서 이 비율에 맞춰서 희석을 해서 옆면 시비로 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자들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잘못 뿌리면 아이들 저승 갑니다. 그건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원체 흡수율이 안 좋아요. 일반 식물에 비해 가지고요. 저희가 농약을 칠 때도 좀 조심을 하는데 확실히 약에 대한 약해에 대한 저항성도 굉장히 높고요. 일단 잘 버텨요. 약이 들어가든 다만 병충 해충에도 잘 버티는데 고온 플러스 습도 고습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원산지가 굉장히 건조한 동네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이 친구 자생지가 혹독하고 틈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요. 물 때문에 잘 못 자라는 게 더 커요. 이 친구 자생지 샌프란시스코나 이쪽에 그쪽에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토양이 비옥합니다. 와, 그 말도 말할 정도로 좋은 토양이거든요. 거기는 심었다 하면 자라요. 물만 주면. 근데 그쪽이 신기하게 물이 없어요. 건조한데 강도 제대로 된 강도 없고 물이 굉장히 귀한 동네라서 이 친구들이 야생에서 자랄 때 토양은 비옥하지만 물을 잘 못 먹기 때문에 크게 자라지 못하거든요. 대신에 굉장히 예쁘게 자라요. 왜냐하면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모든 성장에 필요한 요소가 다 갖춰졌는데 물이 없어서 물이 없는 동네라서 굉장히 더디게 천천히 자라는데요. 그래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염자 가로수도 있고요. 정말 멋있게 커져 있어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아무리 저희가 좋은 토양을 써도요. 물만 안 주면 웃자라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양소는 비료는 정말 필수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죽는데요. 여기 미량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선택입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앞에 건 사설이에요. 요거 질소는 대기 중에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요. 질소 공급에서 제일 좋은 거는 솔직히 비인데요. 밭에서는 더 많은 질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열매를 먹거나 잎을 먹거나 뿌리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질소 비료를 많이 줘요. 그래서 막 시골 가면 소똥 냄새 하면서 하잖아요. 그거는 싸구려 질소 비료예요. 질소가 완전히 분해돼서 나오는 정말 좋은 비료는요, 한 개도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덜 분해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굉장히 구리기리하고 안 좋은 향이 나는 거고요. 좋은 비료는 냄새가 없습니다. 정말로 없어요. 그러니까 질소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역할 이걸 설명 안 해줬네. 요런 거는 굉장히 전문 지식으로 들어가져야 돼요. 유기물, 단백질, 원형질, 그러니까 요런 걸 한다고만 아시고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양 생장기의 양적 증가를 한다. 어떤 거냐면요. 요렇게 자라는 거예요. 꽃 피기 전까지 충분히 식물이 자라야 돼요. 이 친구들은 꽃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요. 보통 다른 친구도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열매를 따야 된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잘 자라야 돼요. 꽃 피기는 시기 전까지 아이들이 입장 수도 넉넉히 갖추고 키도 어느 정도 일정량 자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꽃이 피고 열매가 정상적으로 달립니다. 다육이는 조금 부족해도 관계가 없어요. 이유를 아시죠? 이 친구로 저희가 번식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흙을 섞을 때 토양의 마사 비율을 80%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보통 영양 생장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면 생식 생장이라고 꽃이 피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두 단계는 정확히 칼같이 갈려져 있습니다. 영양 단계에서 생식으로 가버리면요, 그걸로 1년 끝. 다시
돌아오려 그러면 저온을 만나든지 한번 또 다른 고온을 요구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단계가 지나야지만 다시 영양 생장을 하고 생식 상정으로 넘어가요. 기준이 있어요. 온도가 저온에 뭐 일장이 짧거나 일장이 길고 고온이라는 딱 정확한 기준선이 딱 있어요. 그걸 넘어서 버리면 돌아오질 못합니다. 1년생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2년생이면 한 번 더 돌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다소 부족해도 양적으로 크게 자라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그래도 풍부한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단점 중에 이거는 가르쳐 드려야죠. 잎이 굉장히 짙은 녹색이래요. 과다시 너무 많이 줬을 때 탈이 납니다. 그리고 막 자라요. 가늘고 길게 막 자라요. 여기가 완전히 막 진짜 진한 녹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막 그러다 보면 꽃이 안 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농사 짓는 경우에서는요,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까지는 괜찮은데 이 단계가 오면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게 농사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질소도 저희가 적정량 양분 줄 때요, 요렇게 밭이 있으면 면적당 몇 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밭 크기에서 킬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요거 공식이 있어요. 짜증 나는데요. 이게 몰 농도까지 해서 비료 이거 퍼센테이지까지 다 해서 나오는 절대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얼마를 줄지 정해서 적정한 양만 줘야 돼요. 이거 농사 지을 때 이거 넘어가서 이 현상이 나타나면 진짜 그의 농사는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결핍시가 문제예요. 이거를 보고 저희가 제가 했죠. 연면 시비는 닌겔로 뿌리는 거라고. 질소도 연면 시비가 가능합니다. 보통 밑으로 많이 주지만요. 이때 이런 현상이 왔을 때 연면 시비로 해서요, 응급 처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효과는 굉장히 빠르지만요, 잘못하면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을 때 요게 너무 저해되어 보인다. 이거 솔직히 밑으로 줘도 돼요. 얘들은 밑으로 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너무 위급하다 그러면 연면 시비는 하는데요. 제일 여기가 노랗게 되는 거는 질소가 아닙니다. 요 부분이에요. 딱 잘라서 한 요 정도 선, 저희가 한 세 번째 정도 선, 여기 잎이 누렇게 뜬다 그러면 질소가 부족한 건데요. 근데 하엽은 버려도 되는 잎이라서 조금 부족하게 커도 관계는 없죠. 근데 너무 기르는 기준점이 있거든요. 뭐 고추면 몇 cm까지는 커야 된다. 그 기준점이 넘어서서 하엽이 노랗게 되면 별로 신경을 안 쓰고요. 덜 자랐는데 노랗게 되면 빨리 넣어드려요. 질소는 요 정도 선으로, 이건 크게. 그리고 이는 제가 꽃이라 그랬잖아요. 보통. 그래서 생육 초기에 분열인데 요 세포단이요. 이거 다 후기 요게 중요해요. 이 친구가 부족하면 꽃이랑 열매, 종자, 씨앗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농사 지을 때는 솔직히 꼴딱 망하는 거고요. 다육이는 좀 부족해도 관계는 없어요. 약간 부족해도 뭐 버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요게 더 중요해요. 요거 뿌리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개화, 결실, 촉진 요 말이거든요. 이쪽은 꽃을 예쁘게 보고 열매를 잘 달기 위해서는 요거 인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의점이 있는데 요거는 거의 저희는 집에서 기르기 때문에요, 피로 거의 위험하지가 않아요. 온도가 너무 낮거나 화분 안에 있는 흙 온도, 그다음 대기 온도가 너무 낮거나 산성 토양에서 흡수가 저해되는데 흙갈이 자주 해주시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게 문제거든요. 뿌리 발열 요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런 식으로 요 테두리 부분에 암녹색이 보여요. 자주빛깔. 여기는 암녹색인데 여기만 테두리만 자주빛이 살짝 돌아요. 묘하게. 여기는 짙은 암녹색으로 변해요. 굉장히 진한 녹색으로 변하면서 여기가 자주빛깔이 돌면 요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 요로 이것도 연면 시비가 가능해요.
이 정도 상태가 왔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옆면 시비 해주면 돼요. 너무 이게 이 정도 보일 정도면 심각한 게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옆면 시비를 해드리면 돼요. 자, 요거 칼륨을 아마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CA랑 칼슘이랑 칼륨은 달라요. 칼륨은 칼리라고도 하고 가리라고도 하는데요. 일본식 잔재라고 보시면 돼요. 가리가리 그래서 쳐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농사 짓는 분 옆에서 들으면 모르는 경우가 나와요. 가리라고 하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 가리가 뭐지 그러거든요. 확실한 거는 칼륨입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쭉쭉쭉 요거 지하부거든요. 요거는 뿌리에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삼투압 설명해 드렸죠. 삼투압 기구공을 열고 닫는데 이 친구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르쳐 알고 싶다면 제가 그림을 그려가며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오지게 재미없습니다. 패스하고요. 이 점이 없네. 전류 이동 축적 조절인데요. 요것도 안에서 생성되는 물질들 얘기인데요. 그게 체감부를 통해서 몸으로 퍼지는 건데 요것도 크게 이런 게 있다고만 아세요. 이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이거는 전공한 애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짜잔짠짠짠짠짠 뿌리랑 요거 칼륨이 충분해야지만요 습할 때 한해 동해 식물 저항성 내향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NPK가 왜 비료의 3요소인지 아시겠죠? 하나는 성장, 하나는 꽃, 하나는 뿌리. 이 세 개는 충분히 공급이 되면요 요 세 개만 충분히 공급이 된다라고 치면 아이들이 생장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나머지 미량원소 같은 경우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에요. 지금 딱 요 세 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딱 하나는 성장 키 잘 자라는 것, 하나는 꽃, 하나는 뿌리. 그러니까 굉장히 요 세 개가 중요한 거예요.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쓰시는 상토나 산야초만 넣으셔도 충분히 요 친구들한테는 공급이 됩니다. 그래도 분갈이는 1년에 한 번 흙갈이 해주시면 더 좋고요. 늦어도 2년에 한 번씩만 해주면 영양소 결핍은 크게 없어요. 여기 요거 중요한 거 결핍 시 뿌리 발육이 져야 되고 말라 죽고 하여분 당연히 부족하면 떨어지고요. 결실 줄기 약해지고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NPK, 요거 질소, 인산, 칼륨만 있어도 식물은 건강하게 잘 자라요. 자, 이제 아직까지 요건 요 흙으로 넣어줄 수 있는 친구, 요 친구까지.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요, 토양 계량제로 가장 효과가 좋아요. 산성토가 됐다든지 할 때 어떻게 토양을 좋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들어가면요, 제가 뺐거든요. 왜냐 그게 과일이 맛있어져요. 과일의 당도가 올라가고 씹는 거에 대한 맛의 증가가 있거든. 십자가, 화분육각 이 친구들에서 맛이 좋아져요. 마그네슘이 많으면. 근데 그거 뺐어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맛이 좋아지고요. 요 친구가 엽록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친구 중 하나예요. 황이랑 요런데 요거 부족 시는 황백한데 크게보다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그네슘은. 근데 결핍 시는 요 친구를 일부러 오늘 데리고 와 있었거든요. 자, 읽어보세요. 잎의 잎맥 사이부터 황백화되며 심하면 괴사를 초래한다. 모르시겠죠? 짜잔짠짠. 여기 보시면 잎맥이 보이실 거예요. 요 잎맥 사이가 노랗게 뜨는 거예요. 질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노랗게 되는 거고요. 요 친구는 잎맥 사이가 노랗게 하면서 노란 게 잎맥 사이로 번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전문 이게 부족한 거 찾아야 보여드리는데 못 찾아서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요렇게 부족할 때 어떻게 주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또 다음 장. 한 손 쓰기로 하려니 어렵군요. 자, 여기서부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토양으로 주지 마세요. 이거 막 물에 태워갖고 저면 간수하시고 하시는데요. 위험성이 높습니다. 다육이는 막 그래도 안 죽었는데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아직까지 연구된 게 없어요. 그래갖고 아마 잘 버티는 건데요. 혹시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칼슘제하고 막 이거 뭐 가면 뭐 가루로 팔긴 팔아요. 근데 과하게 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갖고 웬만하면 효과를 많이 보실 거면 연면 시비를 하시면 좋고요. 이럴 때 연면 시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줄 때는 이 친구를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뿌리 끝이나 눈의 생장점이 붉게 변하여 죽는다. 여기가 빨개지면서 애가 하나씩 넘어갈 때 칼슘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걸 땅땅하게 만들려고 칼슘을 많이 주시거든요. 잎을 땅땅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칼슘제를 준다고 땅땅해지는 건 효과는 좀 있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 물을 조금 줄이시고 햇볕을 많이 보여주시면 땅땅해집니다. 물을 많이 줘갖고 땅땅해지는 건 땅땅이 아니라 탱탱해지는 거예요. 탱탱 빵빵 언제든 잘못하면 세포가 삼투압을 못 이기고 빵 하고 터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입장을 좀 단단하게 하는 거는요. 햇볕을 보여주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자꾸 다들 쉽게 약을 써서 키우려고 하는데요. 식물은 약을 쓴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정성과 시간 그리고 햇볕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게 수분이에요. 요거를 고르게 움직여 가시면서 기르셔야 단단해지는 거지. 이거 뿌린다고 칼슘제 백날 뿌린다고 해서 무조건 단단해지진 않아요. 효과는 없진 않아요. 있는데 잘못하면 망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지면요 부적시 붉은색으로 보사인데 이 친구들을 못 먹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황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1등이 제가 파란 진하게 해놓은 거 요거예요. 엽록소 형성의 관여. 이거는 뭐 크게 없고 요거 미생물을 해충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황가루를 막 뿌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벌레를 퇴치하겠다고 그리고 좀 저희한테는 위험한데 이 옆에서 좀 간혹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농사도 기르는 거래. 기르는 거 어떤 아이를 기르느냐에 따라서 농법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비슷한 친구들끼리 기르러야 얼굴을 안 붉히는데 서로 상이한 친구들을 옆에서 기르잖아요. 그럼 이웃과 전쟁입니다. 전쟁 조심해야 돼요. 네, 갤핍시 아마 이게 금부 현상이 뭐냐, 추락 현상이 뭐냐 하는데 요거는 다루기에서는 없습니다. 추락 현상은요 화분과 식물들이 이삭을 맺는 숫자가 줄어드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논이 이만큼인데요,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제 논에서 보통은 8가마니가 나왔어요. 추락 현상은 이게 4가마니가 되거나 3가마니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한 양이 벼 이상 양이 줄어드는 걸 보고 추락 현상이라고요. 발생해도 돼요. 저희는 열매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금부 현상은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끝이 뿌리가 썩는 거거든요. 푹.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뿌리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양분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해서 아이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결핍은 요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여기 있죠. 인맥을 포함해서 전체가 이게 누렇게 떠요. 여기서 뜨면 질소, 여기서 잎 전체가 노랗게 되면 황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 잎이 노랗게 누렇게 떠서 말라간다. 아하, 황이 부족하구나. 이 입자 한 개 그렇다고 뿌리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잎이 누렇게 떠야 돼요. 이거 한 개 제일 밑에 아예 누렇게 뜨는 거는 정상적인 탈락 현상이거든요. 이거 잎 하나 누렇게 떴다고 황이 부족해요 하고 팍 뿌리면 얘 죽어요. 전체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엽이 전체적으로 누렇게 뜬다. 질소, 여기가 머리 부분이 누렇게 전체적으로 뜬다. 황입니다. 요거 다른 거니까요. 기억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거 인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황백화가 발생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철, 이거는 뭐 간단하게 철 부족하면요 하는 방법 중 하나가요. 못 하나 꼽으세요. 못 꼽을 때 철인지 아닌지 보고 꼽으셔야 돼요. 보통 철이니까 여기 못 하나 꼽아 놓으면 철을 안 줘도 돼요. 이게 전부 흡수되는 형태가요 이온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철을 여기 꼽으면 F4, 이런 걸로 변해서 얘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철 가루를 직접 먹는 게 아니라 성분이 들어가면 그게 이온의 형태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이 되면 그거를 뿌리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전류 이동을 통해서 냠냠 하는 거니까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철은 딴 거 없이 그냥 못 하나 꼽아두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친구도 제일 중요한 게 요거 구성 원소는 아닌데,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화분을 쳤다. 여기에 관여하고요. 그리고 요거 식물체 내에 산화하는 반응인데 재미없어요. 이거 크게 아실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요게 세 가지 끝이 마르는 게 무섭고요. 요거 결핍 시 알 수 있는 거는 어린 잎이 어디 있냐면요. 자, 보시면 요게 어린 잎이에요. 막 나온 잎.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어디서 나올 수 있는데 요게 어린 잎이에요. 다 자라지 않은 어린 잎. 여기가 이제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맥 사이부터 해서 여기 노래지면서 여기 줄 보이시죠? 줄부터 이렇게 더 빨리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황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황백화라고 해도 여기가 전체적으로 누렇게 되면 질소, 요 위쪽이 전체적으로 누렇게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황, 그리고 여기 입장 세입이 인맥 사이부터 전체적으로 누렇게 내가 타들어간다. 그러면 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부가 필요해요. 하실 때 항상 물어보고 찾아보고 연면시비는 그런 식으로 이 친구들 양분이 부족할 때 주는 거거든요. 많으면 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시고 항상 미량 원소는 신중하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망간, 이건 거의 결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농도치가 엄청 개미 눈꽃만큼 필요합니다. 정말 개미 눈꽃만큼 필요해요. 요것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거의 결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효소 역할, 효소의 활성 촉진 이런 거 화학적 식물체 내에 대사작용이나 요런 거에 관여를 하는데요. 그건 거의 뭐 저희한테 필요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식물체 내에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건 눈으로 보이잖아요. 과다시, 부족시 보이는데 이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르고 결핍, 잎의 황백화예요. 여기가 또 누렇게 돼요. 요거는 아까 황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줘야 된다나. 요거 나중에 제가 하나 보이면 하나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려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 왔다. 이게 미량원소 다는 하지 않았어요. 몰리브덴 뭐 이렇게 염소, 구리, 아연 다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 친구들은 좀 부족해도 크게 탈이 안 나는 친구라서.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요거 봉소는 조금 한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요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다육이가 물간 부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붕소는 살짝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쌍떡잎 식물에서 요거가 하는데 요거는 저희 얘들 쌍떡잎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보면 더러 한 번씩 쌍떡잎 식물 같은 애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 친구는 세포별 물간부 형성에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붕소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또 과다하면 티가 또 나요. 잎이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입이 나타나지 않고 여기 있는 요 끝이 생장점 부분 있잖아. 여기서부터 말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붕소가 부족하구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물가문 쪽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결핍이 시드름병, 품마름병, 유관석병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정말 왔딱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붕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죄송합니다. 또 화면 쳤다. 한 번씩 계산해서 한번 뿌려주는 게 나쁘진 않아요. 결국에 막 꽂는 발약 뭐 발약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적힌 것도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수분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붕소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솔직히 1년에 한번 흙갈이 해주시면 안 주셔도 돼요. 네, 만약에 흙갈이를 2년 넘어서 지금 못했다, 바빠서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붕소는 3년 차면 한번 살짝끔 흩뿌려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요게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영양소들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솔직히 다육이들은 크게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로 이 친구들은 캠 식물이라서요, 그렇게 많은 영양소를 요구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고 광합성도 잘 하지 않고 효율도 낮고 성장도 더딘 친구라서 크게 이 친구들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도 물어보셔서 얘기해 드리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주기고는 항상 추천해 드리는 게요, 영양소를 주시는 것보다요 흙갈이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름에 자는 친구들은요, 너무 많아지시면 막 300개 400개 된다 이러면 너무 힘들어지시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피해 자는 친구들은 무조건 봄에 해주시고, 봄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가을에 해주시고, 반대로 시간 텀이 더 생기니까 여름에 자는 친구들은 깨워서 가을에 분갈이 해주시고요, 겨울에 자는 친구들은 봄에 분갈이 해주시면 그러면 훨씬 더 좋게 잘 기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 자꾸 제가 분갈이 하는데 말을 저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흙갈이 분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 분에서 병이 생기지 않았으면 그 분은 계속 쓰셔도 되거든요. 흙갈이를 꼭 해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영양소 주시지 마시고요, 흙갈이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정말 너무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 하면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정보를 토대로 해서 맞춰서 조금씩 주시면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요거는 흙갈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손님이 계속 오셔서 얘기를 하셔서 대피 왜냐면 아직까지 멘트가 조금 남았어요. 저희 8월 2일부터 9일까지 정기 휴가니까요, 오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요런 유익한 영상 정보 같은 거 계속 찍어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거 공부한다고 직원이 며칠 고생했어요. 이게 펜대를 놨는데 다시 들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생물학 책하고 지금 또 다 찾아보고 해서 한 거고요. 이온의 형태 흡수, 작물 위주 이런 거는 거의 다 뺐어요. 제가 아까 마그네슘 얘기하면서 맛 있는 것도 뺐는데 장점 중에 제일 좋은 장점이거든요. 그런 것도 다 빼고 이온 흡수 형태 이런 것도 뭐 화학식이라서 다 뺐어요.
그런 것도 이제 머리 아프다 하면서 다 빼고 가지 치고 요래 치고 저래 치고 해서 최대한 짧게 해서 뭐가 중요하고 나쁘다 했는데 저 방송 또 찍다 보니까 또 필요 없는 게 또 보이네요. 또 지어서 더 간단하게 해가지고 또 한번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영상을 새로 오신 분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정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 보셨다도 좀 더 보충하거나 제가 더하고 빼서 더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 해서 또 만들어서 또 한 번씩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투리를 써갖고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직 답글을 지금 못 남겨드렸어요. 요즘에 이것저것 한다고 바빴어요. 네, 최대한 그런 거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투리 있으니까 확실히 헷갈려 하는 분들이 하나씩 나오네요. 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희 8월 2일부터 5일까지 휴가라서요.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할 말 있었는데 까먹었다. 구독과 좋아요를 얘기했으니까 직원은 이제 손님 와 계셔가지고요. 빨리 일하러 가보겠습니다.